내채공 받고 벌써 다 쓰신 건 아니죠? 제가 직접 내채공을 받고 사용한 내역을 그대로 공개해 드립니다. 궁금하신 분들만 오세요. 안녕? 안녕하세요. 안녕금융의 이승기입니다. 내채공 만기가 되시는 분들, 그리고 내채공을 받으신 분들,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아,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? 이 돈을 어떻게 분산했을까? 사실 각 개인마다 성향도 배경도 환경도 모두 다르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. 하지만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럼 바로 함께 해보실까요? 안녕? 이 엑셀 파일은 공유 드릴 거니까요. 그 영상에 더보기 누르셔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제 생각에는 내채공 돈으로 재테크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돈을 받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정해놓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상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우선 소비랑 이 저축 투자 항목으로 나누어서 돈을 분산을 했고요. 큰 틀에서는 이 돈을 받기 이전에 계획을 짜 놓았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체 내채공 받은 돈의 20% 정도는 소비를 하였어요. 그래서 사전에 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,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는 소비는 중요합니다. 네. 소비는 최소한 안 하는 것이 좋지만, 그래도 내채공을 받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 또는 소비가 없다면 자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,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삶이 재미가 없으면 재테크나 투자도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재테크 투자는 좀 재미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도 조금은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물론 여기서 저에 대한 선물은 없네요. 네. 그 다음 저축 및 투자입니다.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요즘 주식이 하도 상승세다 보니까 이 소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주식으로 좀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리스크 관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주식에만 몰빵하지 말고 조금씩 다른 곳에 자산을 좀 분산해 주어야 리스크 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이 왔다. 이때 미리 넣어놨던 입출금 통장에서 일부 돈을 빼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겠고요.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야 할 때는 이 비상금 통장에서 조금 빼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. 자, 그래서 저는 비상금 통장, 이 비상금 통장은 CMA 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. 입출금, 금, 달러를 통해서 이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. 그리고 펀드랑 부동산 소액 투자도 조금 나눴는데 부동산 소액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나 토스로 좀 쉽게 할 수 있는데요.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꽤 괜찮습니다. 한 11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따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중위험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사실 어떤 펀드인지 또 어떤 부동산 소액 투자인지에 따라서 사실 고위험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중위험으로 놨고 전체 중에서 이제 12.4%를 차지하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700만 원 정도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1,600만 원 중에서 43% 정도 비율에 해당하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식에 70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주식 중에서도 여러 종목과 테마가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믿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였고 또 여러 날에 걸쳐서 현재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는 약 300만 원 정도, 전체 1,600만 원 중에서 18% 정도 되고요.
저축 및 투자가 1,600만 원에서 이제 1,300만 원으로 약 81.2% 정도가 되겠습니다. 제가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이 자산 분배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는 점과 주식 또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제가 믿고 있는 기업의 여러 종목에 여러 날에 걸쳐 분할 매수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이 엑셀 파일에서 제가 사용한 금액 그대로 놔둘 거고요. 여러분께서는 여기 작성용 들어가셔서 여기 노란 부분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수식은 제가 다 걸어놨으니까 따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요. 여기다가만 내채공 그리고 포함해서 이자도 함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? 아, 혹여나 나는 금이나 뭐 달러 이런 거 잘 너무 모르겠다. 그럼 비상금도 잘 모르겠다라고 CMA 통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안녕금융 채널은 이제 초보자를 위한 금융 채널이잖아요. 일단 입출금, 예금이나 적금 통장으로 따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했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기준도 없고요.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. 만약에 나는 펀드도 안 하고 있고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. 연금저축 펀드도 안 하고 있다. 라고 한다면 소비 항목만 미리 좀 정해놔서 쓰고 나머지는 이 적금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이 엑셀 파일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? 자, 여러분은 1,600만 원을 어떻게 분산하셨나요? 2021년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1,200만 원을 어떻게 분산하실 계획이신가요? 한 곳에 몰빵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사람 일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절히 분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주식이나 펀드, 이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엑셀 파일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그렇게 분산을 하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거 꼭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